예, 안녕하십니까. 엄재근입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생각해 볼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융합 패러다임과 인문학적 숙제입니다. 잠시만요. 어, 저는 이제 교수님이 소개하신 대로 이제 한국융합경영학과 편집위원장이고요. 2021년부터 이제 한국 사회적 질학회의 이제 회장을 맡게 되는데요. 사회적 질, 소셜 퀄리티의 부분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지성인들의 책무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더 고민하고자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좀 생각해보는 이슈들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일상과 융합 패러다임, 인문학적 숙제, 미래를 위한 융합적 사고라는 부분으로 좀 네 개 파트로 나눠서 좀 짧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일상, 뉴 노멀이라고 하죠. 예, 뉴 노멀이라는 말은 2003년에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정말 뉴 노멀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제가 2020년 12월 10일, 12일 전에 이제 자료를 정리하면서, 그때 보니까 환자는 6,900만 명, 그 다음에 사망은 1,600만 명. 근데 오늘 기준으로 봤더니 1,000만 명 정도의 환자가 더 늘었고요. 약 10만 명이 또 그 사이에 사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파급이 크고 이 포스트 코로나로 말미암아 재택근무, 원격 회의, 원격 개화, 원격 수업, 원격 세미나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컨퍼런스도 심포지움도 원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변화들이 저희 속에 뉴 노멀, 새로운 일상으로 들어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 이 어떠한 뉴 노멀 언택트 경제, 어떤 경제가 새롭게 이 사회에서 이제 더 가속화된 것이죠. 이미 이런 부분들이 제시는 됐었는데 가속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홈 다이닝을 위한 가전 간편식, 예, 여러분들 이제 많이 배달도 많이 이제 시켜 드시겠지만 이제 마트에 가시면 벌써 작년과 올해 지금 마트에 가시면 진열대에 굉장히 많은 간편식이 나와 있어요. 네, 집에서 이렇게 쉽게 드시도록. 그리고 요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모든 게 이제 그 밀키트라고 하던데, 이제 그렇게 나누어서 요리도 쉽게 하실 수 있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멀티 홈의 수요가 증가돼서 이제 제가 이제 가전회사에 이제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대요. 굉장히 많이 이제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매출이 늘었어요. 이 가정에 계시다 보니까 텔레비전도 바꾸고 뭐 냉장고도 바꾸고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이 오고 있고요. 또 멘탈 케어, 이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 레드로 인한 이 정신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온택트 비즈니스, 네, 뭐 이미 이제 줌이라는 비즈니스가 더 활성화됐듯이 뭐 배달의 민족, 이제 여러 가지 배달과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로봇 경제가 상당히 지금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컬 비즈니스도 곽강받고 있고요. 그리고 K 뮤직, 뭐 K 방역. 근데 지금 K 방역이 좀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저희 2020년 이제 한 해를 돌아보건대 이런 부분들이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융합 패러다임으로 한번 살펴보고 해석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융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할 때 엘리베이터를 많이 사례를 들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이제 그 1852년에 엘리베이터가 나왔는데 이 단순히 엘리베이터가 나온 문제가 아니라 이 엘리베이터로 말미암아 뉴욕에 고층 건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그 전부터 도시는 만들어졌지만 이 사람이 살려면
이 높은 층수로는 살 수가 없었는데 엘리베이터의 기술적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고층 건물에서 좀 좁은 장소에서도 이 높은 건물을 쌓음으로써 하나의 융합적 형태가 나오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삶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미 변화는 있었어요. 지금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성장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저도 넷플릭스를 신청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집에 주로 있는 시간이 많게 되고 또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케이블 TV를 넘어서 좀 더 수준 있는 이 넷플릭스의 이제 그 월드와이드적인 그런 부분들을,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인공지능, 로봇, 드론, 뭐 3D 프린터라고 하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융합적 그 속도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그 토머스 프리드먼이라는 그 뉴욕 그 기자가 이게 한 3년 정도 이 걸려야 되는 속도가 1년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기술적인 그 발전 속도가 더 훨씬 빨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 관련된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21년에도 같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2021년에는 아마도 이제 지금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정부 정책도 이제 디지털 뉴딜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 활발하게 더 많이 확대될 것이다,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러면 이때 저희가 그 예전부터 이제 주목하고는 있었는데요. 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 사회의 변화와 함께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뭐 번역가가 없어질 것이다. 이미 구글이 한 그 7, 80% 정도의 그 이 완성률을 보이고 있어요. 구글 번역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운전기사, 지금 자율주행차도 2025년 정도면 어느 단계까지 올라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두 손 놓고도 이제 탈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달의 민족처럼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긴 했지만, 만약에 기술이 조금만 더 발전되면 아마 더 이상은 그 이 배달원이 필요 없는 이제 직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원도 역시 사라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셔, 은행에 뭐 이렇게 돈을 이제 계산해 주거나 이런 사람들도 아마 이제 마트에 지금은 뭐 계산해 주는 그 계산대가 있기도 하고 또 무인 계산대도 있는데, 지금 아마존고에서 이미 그 이제 성공하고 있는 게 그냥 카드만 있으면 들어갔다 그냥 물건 담고 나오기만 하면 나오는 순간에 그 물건과 함께 자동 계산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상용화 단계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께는 죄송하지만 물론 의사 선생님이 없어지지는 않겠죠. 다만 이 지금의 어떤 형태의 어떤 의사와 관련된 직업 부분을 상당히 많은 인공지능과 이 로봇이 대행을 하고 이제 좀 다른 서비스로 변화를 일으키겠죠. 그리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행 가이드를 떠나서 여행 산업이 완전히 몰락하는 단계가 됐습니다. 물론 여행 가이드도 이제 이 몰락과 함께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변호사, 영양사, 뭐 톨게이트 수납원 등등등. 아마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로 이렇게 그 예정되어 있다 하니까 좀 그렇지만, 이런 변화가 흐름이 있었는데 이게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21년에는 실질적인 아마 없어지는, 그러니까 움츠리게 되는 직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셨듯이 여행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지금 이미 뭐 여행 가이드 하시는 분들은 뭐 아무도 이제 요즘 뭐 놀고 먹진 않지만 이제 직업을 잃으시고, 또 배달원도 아마 조만간에 뭔가 거의 대체 수준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도 2021년부터는 이제 대체하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이 변화들이 저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시점에서 저희는 어떠한
그 융합적 방향을 한번 고민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는 포스트 코로나와 무관했던 이 이야기들이었어요. 과학기술의 자동화와 데이터와 연결성 증대는 이미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수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융합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있고 현재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이미 저희 사회 경제의 환경적 변화, 경제가 이미 저성장으로 들어섰고요.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세계의 가속화과 신보호무역주의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후변화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코로나라는 사건과 함께 코비드19의 이 사건과 함께 저희 사회 전반에 부각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풀어야 할 인문학적 숙제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해야 된다고 이제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이제 시대고요. 많은 과학적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하고 물으면 대부분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목표가 행복인 거죠. 그러면 인류의 기술의 발전이 그 목표가 뭡니까? 행복이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 행복해졌는가? 또한 인류가 더 발전을 했다고 한다면 더 윤리적이 되어야 되는데 더 윤리적이 되었는가요? 아니면 더 공정하고 더 공평하게 살고 있는 건가요? 인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동물과 더 대비될 수 있는 건 사랑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인류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 사랑하고 있나요? 그리고 또한 더 평화로워졌는가요? 아마 지금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아니요라고 이야기하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인간은 더 인간다워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인문학의 과제입니다. 그게 출발이에요. 그럼 인간다워지는 것이 뭐냐? 거기에는 이제 행복도, 윤리도, 공평, 사랑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잠깐 한국의 지금 현재 그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한국은 벌써 1970년대 놀라운 경제 성장률과 함께 80년대, 90년대, 2010년대 현재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시면요. 물론 이제 IMF도 있었고 뭐 80년 그 사건도 있었고 이제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때는 좀 힘들어지긴 했어도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성장률 역시 1961년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집에들만 계시니까 아기를 더 많이 낳을까? 천만에입니다. 최근에 기사에도 보면 이 출산율이 떨어졌어요. 거의 0.8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더 떨어졌어요. 더 심하게. 지금 OECD에서 지금 최하입니다. 출생률이. 그리고 인구 구성비가 2019년 11월에 2019년 1월을 저는 딱 기억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사망자가 출산자보다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더 많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1970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는 계속 15세에서 60세에서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0세에서 11세는 사실상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65세 이상은 2020년부터 훨씬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0세부터 14세 사이보다. 이거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미 저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한국 자살률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최근에 떨어졌다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했지만 2017년 이제 이 11년 이후에 한국의 자살률이에요. 자살률이 조금씩 떨어지긴 했지만 17년 이후부터는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 표에서 보셨듯이 1998년에 97년보다 자살률이 월등히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2009년에 자살률이 월등히 또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자, 아시죠? 199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200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잖아요. IMF와 금융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분명히 생각하건대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2020년의 영향이 2021년에 그대로 직격탄이 되면 아마도 자살률은 확 올라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그럼 코로나 때문에 자살률이 문제가 생긴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1위예요. 20대의 자살률이 OECD 1위예요. 60대 이후의 그 자살률은 OECD 비교해서 그냥 1위가 아니라 거의 평균의 2배에 가까워요. 이게 이제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가 영향을 미치는 이제 요소가 그대로 또 자살률도 있고 또 더 그 근저에는 이 경제적 문제가 또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희망도 별로 못 느낀다는 거죠. 더 행복해져야 할 젊은이들이, 더 행복해져야 할 노인들이 OECD 대비해서 이 표가 저희 표예요. 자살률 표예요. OECD 평균 대비해서 이 무서운 이게 무섭다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로나 이 부분만 고민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더 우리가 파쇄해 쳐서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가 코로나 때문에 쑥 들어갔어요. 코로나 문제가 훨씬 크니까 지금 당장. 그런데 지난 겨울에 남극사상 최초로 20도를 돌파했어요. 그리고 여름에 북극도 20, 30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맨날 하는 얘기 똑같지 그 기후변화 똑같지 라고 생각해왔는데, 이제 거의 몇 년 시간이 안 남았다고 그래요. 이제 직격탄으로 코로나보다 아마 이게 지금 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코로나 끝나면 그 다음은 분명히 기후변화로 인한 그 심각한 문제가 이제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될 거다라고 거의 전문가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도 빨리 해결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융합적 차원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로벌 기업들 이 분포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대부분이 여기 미국이랑 유럽이랑 아시아, 이게 참 우리나라에게는 행운이긴 하지만 행운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러나 이 나머지 나라들은 없어요. 글로벌 대기업들이 없어요. 자본이 없어요. 이러한 그 극단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은 축복받은 땅이라는 거죠. 이 축복받은 땅이죠. 그러나 나머지 땅들은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이 극동 아시아 쪽을 제외한 곳은 상당히 지금 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게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는 게 인류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인류가 지금 자꾸 자기 민족, 자기 국가에 집중하려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도 빨리 좀 이게 좀 계속 같이 고민해 나갈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고민하고 많은 분들이랑
이 융합적 사고의 부분에서는 그 기존의 이제 연구의 패턴이 이 목표, 문제, 의사결정, 결과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융합적 관점을 갖고 있는 융합적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아니라 이 단순적 사고가 아니라 피드백 관점. 우리의 의사결정이 환경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건지, 그게 정말 인류에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인류의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을 더 이 사회적 질을 더 높이는 건지, 이러한 피드백 관점에서 보는 것이 융합적 사고라는 거를 자꾸 이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은 융합적 사고는 이거랑 이렇게 융합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야가 아니라 융합적 사고는 우리의 기술의 발전과 너의 연구가 환경에 무슨 변화를 일으킬 건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인류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그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다 좀 열심히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이 현재의 구조 속에서 융합되는 형태 속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 건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거 갖고 토론하고 그걸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 이제 본격적인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미 융합적 사고 관련해서 많은 이제 그 분석들은 이제 경영학 쪽이나 경영경제 쪽에서는 이 스티피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썰엠, 융합 메커니즘 분석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다른 영역에서도 역시나 융합적 툴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한번 주체와 환경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원이 이 지구 속에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진지한 고민을 우리 융합인들이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제를 던지면서 저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